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5월 12일 일요경마입니다. 일요경마는 3세마 두 번째 관문이죠. 코리안 더비가 펼쳐지는 하루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이제 그 경마 팬 입장에서 좀 들뜬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경마가 아닌가 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는 냉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김주실 의원, 이번 주 일요경마 편성 좀 어떨까요? 네, 토요경마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별반 차이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복병 마필들이 선전할 수 있는 요일이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분할이 될 거다. 그리고 편성이 단촐해질 거다. 과연 구멍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경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중을 하고자 하면 구멍수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과연 결과가 나와서 그게 적중을 이어진다 해도 과연 크게 이길 수 있을까? 크게라기보다는 이기는 경마에 배팅이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경마 때도 말씀드리다시피 물론 복병마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좀 압축해야 될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주를 선별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석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경주는 6경주와 11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상경주와 8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김석철 위원. 네, 이번 경주는 1300만 원짜리 경주가 아닌 2200만 원짜리 우승 상금이 걸려있는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능력상 확실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 없어 보입니다. 대한이 지난 경주에서 이변을 연출했던 4번마 크레이지퀸인데 암만 분석을 하고 봐도 4번마 크레이지퀸이 조금은 나은 경주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사실 파트너로 지목될 마필들을 저는 좀 강하게 보고자 하는 마필도 사실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고 먼저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크레이지퀸은 지난 경주 그야말로 꽃자리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말 같아요. 목숨도 좀 뻣뻣한 말 같은데 크레이지퀸이 좀 위에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편성이 강하지 않는데요. 저는 어찌됐든 1번마 송환바비는 그 정도로 편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송환바비란 마필은 데뷔전이었던가요? 채찍을 됐을 때 채찍을 됐을 때 주행이 흔들리는 악벽 때문에 얘가 지금 그간에 보면 채찍을 제대로 대지 못했던 말입니다. 근데 송환바비가 최근에 보면 발주는 끌어놓고 또 뒤가 좀 이게 중속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다고 좀 평가해요. 그래서 1번마 송환바비를 좀 더 좀 강하게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4번마 크레이지퀸의 상대방 어떤 말을 보고 있나요? 네, 저도 송환바비는 게이트 2점을 10분 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8번마 장군의 시대가 훈련 과정 좀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6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휴식을 통해서 좀 컨디션을 많이 좀 끌어올린 것 같아서 8번마 장군의 시대를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보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8번마 장군의 시대. 저는 5번마 빛나는 루비도 별건 없는 말입니다. 5번마 빛나는 루비도 별건 없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1700m를 최근에 뛰면서 최적 경기라고도 거론을 해주지 못했던 말입니다. 근데 얘는 딱 한 가지만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1300m에서 그래도 현등급 이상을 띄워줄 수 있는 전력들, 그런 마필들과의 경주에서 얘가 아쉽게 3차권에 만족을 했던 말입니다. 비록 이제는 능력 한계치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5번마 빛나는 루비도 이번 경주는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는 약간 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주 같아요. 김정철 위원은 4번마 크레이지퀸, 8번마 장군의 시대를 언급해줬고요. 저는 1번마 송환바비와 5번마 빛나는 루비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자, 김정철 위원. 네, 이 경주는 제가 볼 때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능력 편차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데 있습니다. 일단은 6번마 스피드벨이 지난 6군 경주에서 1000m에서
좀 굉장히 좋은 경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라는 점을 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외곽의 11번 해왕이나 안쪽에 2번말 루킹굿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이전보다는 더 나은 경주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번만 루킹구, 6번만 스피드웰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주가 좀 어렵고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는 뭐 이 경주는 4번만 로만 블레이드나 8번만 룰러가 순발력 면에서는 좀 앞서 있는 마필들인데 얘네들 공이 이제 그 지구력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돼요. 그래서 루킹굿도 지난번만 놓고 보면 뭐 전개가 그렇게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승하면서 딱 서버렸어요. 그래서 야, 루킹굿이 또 인기를 뭐 이번에 출주기를 뭐 맞췄다 이렇게 평가한다 그러면 얘가 또 인기만데 두 번의 경주가 모두 다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띄워주냐 이게 관건이어서 저는 거꾸로 외곽에 있는 12번마 리빙스톤이라는 마필을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리빙스톤은 사실 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발주가 나오는데 많이 참고 한 발을 딱 끌어내는 거거든요. 정말 심한 배를 하고 있다 딱 끌어내는 건데 앞에서 일자로 쭉 가버리면 이런 말은 입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언급을 드렸다시피 로만 블레드나 룰러가 지구력의 검증이 필요한 말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12번만 리빙스톤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좀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12번만 리빙스톤을 좀 추천드리겠고 자 우리 김초준은 2번만 루킹고 그리고 6번만 스피드벨 해왕까지도 보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이 3대의 마필을 좀 언급했습니다. 저는 12번만 리빙스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뭐 큰 배당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번에요. 메이슨을 뺐습니다. 메이슨이 인기 1위만했습니다. 근데 얘가 채공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행 못 가면 별거 없다. 선행 갈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레인을 제가 저희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김주철 위원이 놓고 때린 말을 하나 주워가지고 제가 승부를 가겠습니다. 레인을 놓고 때렸는데 메이슨을 빼고 더 큰 배당을 욕심을 냈다가 깨우락시 됐는데 메이슨이 뭐 지난 경기 선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좀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아요. 근데 메이슨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강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만큼은 이런 표현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띄워줄 마필도 분명하지만 이 경주에서는 정말 자신의 강점을 살려줄 수 있는 말, 그 말을 놓고 좀 압축해서 공략을 하겠습니다. 뭐 인기를 좀 누릴 수 있는 마필이 몇 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별정 B형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김중철입니다. 네, 토요 6경주 혼합 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뭐 6번마 맹주에 7번마 라운세레나 이 두가 인기를 강력하게 모을 것 같고 안쪽에 있는 4번마 패스트 패션 요 3두가 좀 인기를 좀 많이 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분할이 안 됐으면 이 중에서 많이 쳐내야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됐었는데 분할이 됐기 때문에 4번, 6번, 7번 3두가 일단은 우위는 분명히 점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라온세레나가 지금 1000m 1200을 치러 왔거든요. 네네. 근데 어찌 보면 조금 빠른 레이스를 뛰어왔다는 것이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는데 1700m를 무난히 소화를 해줄까요 이게? 네, 부중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뛰는 지세가 네.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네, 1조에서 상당히 좀 공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밸런스 부분도 언급해 주셨듯이 그 밸런스 부분이 많이 무너졌던 마필인데 1조 관계자들이 많이 밸런스 부분을 잡아놓고 나서는 계속 마필이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전 두수가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선두권을 충분히 또 장악도 할 수 있고 지난 경기에서는 내측으로 좀 심하게 기대기도 했습니다만 충분히 문세영 기수가 뭐 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이렇게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4번 패스페쇼는 뭐 요선 깨져도 놓고 가고 싶어요. 이거는 저한테 이제 기쁨을 남겨주기도 하고 아픔도 남겨준 마필인데 얘는 그 마방 옮기고 휴양 가서 거세하고 마방 옮기고
그리고 1000m만 치러 왔나요? 근데 1700을 딱 썼어요. 그리고 공백전에 때리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원래 선출이 좀 잘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연투를 뭐 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다가 체중 변화가 좀 심했어요. 컨디션 난조기를 보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안토니오 기수가 무리한 오버 페이스를 하고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공백을 갖고 지난 2월달 경주에 이제 또 선발을 하는데 이때 선발했을 때 보면 뭔가 아직도 못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 두 번을 다 깨지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말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마 패스패션 얘를 놓고 어찌됐든 뭐 6번, 7번 이런 마필들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김중철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 4번마 패스패션, 6번마 맹주, 7번마 라운스 아레나 요 3대 접전 양상이다 이런 표현인데 저 역시도 이 3대 마필의 접전 양상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김종철 위원. 네, 오경주도 8두밖에 안 되는 편성에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짱짱하게 붙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안쪽에 1번마 머니대륙도 뭐 3연속 입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성장세 6번마 게네르송도 직전엔 다시 자기의 이제 잠재 능력을 또 발휘를 한 마필이고요. 7번마 에이스 트리플도 뭐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진 마필이고 3번마 그린케이도 강자들 틈에서 뛰어왔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4두가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그런 접전 양상으로 펼쳐지지 않겠느냐. 뭐 1번, 6번 뭐 가장 인기 1, 2등이죠. 이 둘 중에 한 마리가 만약 입상을 못한다라고 하면 좋은 배당도 형성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마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축을 뭘로 보시고 있나요? 저요? 네. 예, 저는 뭐 일단 1번 조건 기본적으로 뭐 인정을 합니다만 1번 게이트 김효정 기수가 뭐 마필하고 이 마필은 사실 훈련 때 제가 알기로는 좋은 느낌을 안 주는 마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또 굉장히 또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조금 더 입마호흡 면에서는 김효정 기수가 잘 맞지 않겠느냐. 물론 개나리송 앞으로 굉장히 대성할 마필이긴 합니다만 머니대륙도 이번 레이스에서는 1번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절대 포기 없는 레이스를 펼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머니대륙이 뭔가 모르게 결정력이 아쉽다 이런 표현을 드려왔던 말이고 제가 그 1월달 경주에서 솔파랑에 9K에서 적중하면서 이것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9K한테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경주는 쳐다도 안 봤죠. 근데 1300m를 선박을 합니다. 그리고 3월달 경주에서 보면 얘가 내선에서 선두권을 장하기에 실패했어요. 물론 앞이 싸웠던 경주는 분명한데 흙을 맞고 뛰면서 선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최외곽 게이트로 밀렸고 부담 중에 한 3km 넣어서 아마 불안불안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1번마 머니대륙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다. 저는 뭐 1번마 머니대륙은 좀 믿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그린케이를 놓고 승부를 봤어요. 네. 정말 이런 거 표현할까요? 정말 노리가 이즈레이나를 버렸어. 근데 그게 나의 그린케이를 깼어. 와, 이럴 때 경마 딱 끝나고 나서 정말 이게 멘붕이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린케이는 이게 단급된 말입니다. 얘가 작년인가요? 무슨 뭐 코리안 옥고스에 나가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700인가요? 선행 가서 그냥 팍 싸그러졌던 말.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린케이가 거리 늘었지만 이거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 아닌가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기 한 마필만 여쭤보고 싶어요. 오버마 시틀리버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부담 중량이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좀 어때요? 이 마필도 뭐 일단 군이 3등급에서 뛰던 마필인데 4등급 내려와서 이제 적응능력 배양 중이긴 한데요. 복병마를 노리시는 뭐 5번마에 대한 복병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무조건 노림수를 가져야 되는 마필이 맞습니다. 김동수 기수가 또 다시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세 번째 기승을 하는 마필이고 제가 볼 때는 선두권에서 충분히 현거리 1200m까지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은 분명히 보유한 마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4등급에서 1300m까지도 선행서를 띄워줬어요. 근데 항상 외곽에 타면서 뭔가 2%에 부족한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급을 하고 나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지만
4등급 1200m예요. 근데 부담 중량이 55.5까지 늘었습니다. 얘도 단점이 입이 뻑뻑해서 이 신호 체계인 제갈 바지가 굉장히 좀 부드럽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말 한 번의 기압과 함께 이 뭐 제갈 바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 부드럽지 못한 모습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 점을 보완하려고 십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복병으로는 뭐 여러 다양한 승식이 있으니까 또 이마피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저희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중심에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왜 여기 8마리 뭐 나온 마필들 다 벌고자 나온 마필들이지 그냥 어영부영 나온 마필들이 없습니다. 여기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사실 산토스도 지난번에 따라가 봤기 때문에 몰에 대한 적응력도 많이 배양이 됐고요. 이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레이스는 아닙니다. 1번, 6번이 뭐 인기 1, 2등으로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결코 다른 마필들이 정말 지려고 나온 그런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김종철 위원하고 방송을 제가 첫 방송을 할 때 우리 김종철 위원하고 방송을 찍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텍스 대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 옆에 있는 전문위원한테 또 배웁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하면서 배웁니다. 근데 정말 동작이란 마필이 발을 그렇게 많이 바꿔대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듣는 게 뭐냐면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마필의 능력을 이제 저는 계속해서 언급하고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찬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우리 김종철 의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떠나서 얘가 지금 제갈바지 입쪽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한 게 이게 정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김종철 위원하고 방송을 찍고 저희 방송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마필의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1번마 원희 대륙의 상승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5번마 스트리트 리머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갈 바지 쪽에 조금 좋지 못하다는 표현을 우리 김종철 위원이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마 그린케이나 6번마 게나리소 뭐 이런 마필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자, 여기는 김종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네, 육경주 자체 일단은 능력위원은 뭐 분명히 복귀를 보신 분들은 드러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여기 변화되고 있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기권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뭐 여기서도 선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뭐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병에게도 분명하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인기 마필들 인기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육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단출한 편성이에요. 총 8두 마필이 출제하고 있는데 김종철 위원은 노림수 있는 마필을 노리고 때리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인기를 끈다 그러면 8번마 대군의 검 지난번에 어마어마한 바람 불고 입상이 실패한 7번마 더 스파이커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필들이 아니라 김종철 위원이 알고 있는 말, 그 말을 놓고 여기서 승부를 보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뭐 압축해서 공략을 하겠지만 단출한 편성, 기본 배당은 나와주는 편성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노림 수 있는 마필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700m 경주. 야, 이게 라운지양이 연초를 뗄 수 있는 말인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라운지양 지난번에 우리 문세영 교수 진짜 1500승에 그걸 또 금화식품이 와서 또 깼던 기억이 납니다. 얘가 연투를 때릴 수 있는 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님 어떻습니까? 네, 라운제왕 일단은 그 전까지는 사실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남겼던 마필이고요. 나올 때마다 뭐 기승했던 이혁 기수, 뭐 문세영 기수도 계속 탔었던 마필인데 사실 이 기대치에 비해서 훈련 시 모습 대비 실전에서는 좀 걸음을 스스로 좀 아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는데 지난 경주는 뭐 문세영 기수가 정말 타이트하게 몰아줬었고요. 물론 결승선 다 와서 금화 슈프림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라운지앙은 컨디션이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좋습니다. 계속 좋은 것 같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운지앙의 상대만 뭘로 짚어야 되나요? 네, 여기는 뭐 4번마 스피드 매시나 일단은 8번마 매니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조금은 좀 앞서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마필의 능력보다는 또 무서운 마필은 있습니다. 천세만세 부인호 기수가 안장을 하는데 정말 이 마필은 좀 뭐라 그럴까요? 능력 대비 정말 부민호 기수가 정말 이를 악물고 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오래 보다 보면 이 리듬을 맞추려고 주력하는 모습들이 기수들이 결승전에서 채찍을 때린다고 해서 꼭 다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채찍의 반응에 좋은 말이 있고 추진에 의해서 더 뛰는 마필들이 있는데 정말 목이 쉴 정도로 기압을 넣고 추진을 하는데 천세만세는 그런 유형의 마필인 것 같습니다. 부민호 기수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뭐 인기도 조금씩 모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 마필이. 근데 뭐 저는 7경주에 뭐 가장 복병이라고 하면 9번마 천세만세가 되지 않을까. 마필보다는 기승자가 무서워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담인데요. 부민호 기수가 군대 가기 전에 보면 정말 그 아싸란 하이팅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다 제대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를 제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부민호 기수가 일단은 많은 마방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다니면서 말을 구하고자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기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격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수들 자체가 정말 운동 선수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 뭐 학교 다닐 때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운동부 친구들 보면 정말 그냥 뭐 고든 성품을 가진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근데 기수들이 대부분 다 운동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운동 선수 같은 그런 성격들을 지녔는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유연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앞뒤가 막힌 비즈니스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좋은 말들의 기회가 좀 많이 없고 여러 마방에 이렇게 좀 선택을 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마주분들 그리고 이제 그 뭐 개인적으로 보면 조교사님들 뭐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부민호 기수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 타는 기수 이렇게 생각했던 기수였거든요. 근데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부민호 기수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좀 잘 타는 기수들이 좀 많은 마필들을 또 기승해서 또 멋진 세레모니 이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부민호 기수가 영어를 잘 못 된다는데 어찌 보면 부민호 기수도 이 방송을 본다면 영어 좀 띄어서 좀 많은 마필도 기승하고 또 관계자분들도 그런 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안 고치죠. 평생 살아오잖아 이렇게. 앞뒤 막힌 저도 그런 스타일이지만 어찌됐든 부민호 기수도 많은 마필을 좀 기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2번만 라운지야.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정말 그 거탑의 스마트 이건 뭐 한방인가 이런 생각인데 그거 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건너편 직선주로 갔을 때 얼마만큼 띄워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만 스피드 그리고 이제 9번만 천세만세 이거는 엄청난 바람도 한번 불었던 말입니다. 타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인데 뭐 부민호 기수가 계속해서 말을 만지고 어찌 보면 에마처럼 다뤄온 마필이에요. 이런 거는 딱 타이밍 오면 제가 봤을 때 뭐 제2의 파티 파워만큼 배당을 못 내겠지만 파티 파워만큼은 타줄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레 제가 부민호 기수의 매니저 같았어. 자,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자, 여기는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반지의 함성은 여기서는 우승이 아니라 입상권 전력으로 놓고 가겠다. 이런 표현을 드렸던 말입니다. 근데 정말 2차권의 신격기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번마 반지의 함성을 놓고 가지 않습니다. 이 경주는 제가 노림수 있는 마필을 축을 세워서 도전해 볼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5번마 반지의 함성을 뭐 여기서 빼고 배팅하지는 않겠죠. 근데 얘도 깨질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고 싶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1800m 경주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입니다. 제가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KR 말컵 대상 경주에서 2차공에 왔던 대한마는 왜 안 나온 거예요? 앞말이고 여기에 일단 이 등록 두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장거리이기 때문에 조 의사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대상 경주를 지금 코리안 오크스배.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 오크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총 15두가 출전하는데요. 13번마 글로벌 축제. 저희 방송에서 이 글로벌 축제를 가지고 유수한 기수가 KR 말컵 대상 경주를 우승하고 그 다음 주인가요? 저희들이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자신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수한 기수 여전히 자신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저도 뭐 오랫동안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말은 늘 바뀌기 때문에 늘 바뀌기 때문에 뭐 사실 굉장히 좀 당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좀 앞서긴 하죠. 근데 아마 유성환 기수가 모든 마필의 훈련 과정 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는 기수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축제는 정말 정성 그 이상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컨디션 조율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우승은 저는 뭐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주의 포인트는 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파트너들을 어떻게 저희가 찾아내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 보면 3세마들이 자라온 과정 속에 여기에 나온 말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글로벌 축제한테는 약한 상대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글로벌 축제한테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제가 PDF 한번 말씀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투표하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 PDF 보면 파워인디는 박재희 기수로 나오고 가보데이를 최은경 기수로 나왔어. 이게 바뀐 거거든요. 이게 아마 잘못 저게 됐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PDF를 마사에서 공지했는지 공지해왔는데 이거 밖에서 나오겠죠? 바뀌지 않았으면 파워인디는 최은경 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파워인디는 제가 개인적으로 에마였습니다. 데뷔 전에 놓고 때렸던 말. 자, 13번마 글로벌 축제 상대마 어떤 말을 주목하고 싶어요? 네, 일단은 지난 컵마일 대회에서 조금은 외곽 전개를 하면서 자리를 못 잡았던 18점 하필인 원더풀 플라이가 이번에는 뭐 문세영 기수 안장을 했고요. 번호가 16번에서 5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그 거리선을 봤던 것을 조금은 최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투표하는 거 왜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얘가 몇 번 뽑을까? 지난번에 16번을 뽑아가지고 뭐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 원더풀 플라이가 데뷔전 그 주행 심사 때는 정말 발전 기대치가 높았어요. 근데 데뷔전 치르고 데뷔전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두 번째 경주 보면 제주 육선을 겨우 이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질병을 알아서 저는 지난번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를 이제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야, 얘가 이 공백전에 이렇게 때려 들어온 걸 뭐 보고 깜짝 놀랐죠. 그것도 앞에 간 게 아니라 따라가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구나. 근데 지난번에 KR 말컵 때 보면 최외곽에서 전개를 어렵게 풀어갔었고 레이스도 좀 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버마 원더풀 플라이 충분히 경쟁 있고 여기 보면요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전년도까지인가요? 전년도 과거에 보면 뭐 액톤파크가 이제 또 이제 활성화됐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매니피 자마가 한두도 안 나옵니다. 네, 오피서 자마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매니피 자마가 비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니피 자마가 그래서 제가 맛에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니피가 성적이 1위야 아직도. 근데 점점점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오버마 원더풀 플라이 그리고 상대마 또 뭐 원더풀 플라이 말고 또 뭐 봐야 될 게 있을까요? 부산말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루킹이라는 마필이 북경에서 올라온 원종원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또 나아 보이기 때문에 트루킹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말들도 변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뭐 정말 직전 모습만 가지고 유출을 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예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마필들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조금은 복병권들도 복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성장세를 이룬 마필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명품 축제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지금 이 정도 사이즈에서 끝날 지금 그런 마필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또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코리안 더비가 쉽지도 않고 뭐 물론 글로벌 축제가 원사이드하게 인기를 모읍니다만 그만큼 그 모으는 만큼 28조와 유성환 기수가 정말 뭐라 그러죠?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마필들이지만 나머지 마필들도 뭐 당연히 우리가 2등밖에 못해 이런 관점으로 여기 출전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분석을 하면서 딱 그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냥 오버마 원더풀 플라이가 몇 번을 뽑을까 게이트를 그리고 뭐 글로벌 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명을 살펴보면서 그냥 뭐 자라온 과정을 누구나 다 보고 있지만 이번 주에 2차 등록까지 딱 한 거 보고 레이스가 안 빠르다 일단은 그래서 야 원더풀 플라이가 지난번처럼 16번만 뽑지 않으면 저는 일단 뭐 때려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지금 김충철 위원이 여러 마필을 좀 더 뭐 명품 축제나 트루킹도 설명해 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루킹한테 파워윈드가 깨졌지만 파워윈드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최은경 기수학에서는. 그래서 제가 왜 박쥐이지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현장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부산 말들이 과연 될까 이런 고민을 했고 저는 뭐 13번, 5번 요 두 마필의 전력이 좀 앞서 있다. 김충철 위원도 13번, 5번을 세게 보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13번, 5번으로 일단 좀 몰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을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900m 연령 오픈 별정 B형으로 치러집니다. 4번마 슈퍼삭스의 상승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근데 레이팅이 딱 79예요.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게 또 마이너스 1kg 감량 수혜가 있는데 이게 정면 승부를 해주겠죠? 3주 만에 나왔는데? 네, 뭐 마필 자체는 뭐 조상범 기수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상위권 말들이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저는 제 견해는 마이너스입니다. 늘 제가 그 안에서 보고 배우고 들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위군일수록 사실 출전 주기가 빠른 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1등급 마필들 특별히 특히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휴식 시간을 주어진 이후에 훈련에 또 그러니까 훈련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마필을 조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저는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늘 그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조상범 기수는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미리 언급해 주셨듯이 3주 만에 출전이라는 건데요. 근데 레이스 풀기가 사실 이 마필은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좋죠. 선행이 뭐 이제 선행을 확실히 나설 정도로 이 근육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슈퍼삭스 사실 이마필 제외하면 배당이죠 정말. 이마필만 안 들어오고 나머지 그냥 인기 마필들만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믹스해서 배팅을 하셔도 배당인데 슈퍼삭스는 일단은 뭐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유독 서울 경마공원에서는 2등급만 오면 레이팅을 딱 먼저 체크를 해요. 근데 부산은 다 준비가 끝났잖아요. 근데 레이팅 체크해. 그다음에 이거 5등급부터 체크해. 와, 그게 너무 저도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상 뭐랄까 전개 뭐 제가 했던 방식에 끊임없이 어떤 동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지 마 이렇게지만 사실 그렇게 또 정석대로 접근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배당을 정말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경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되는데 안 갈까 봐 이래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도 버리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뭐 2등급의 레이팅 79에서 이 부분을 걱정했는데 조상범 기수가 말을 만졌고 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저는 4번만 슈퍼삭스 여기서 믿겠습니다. 자, 상대방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승수에서는 좀 뒤집니다만 뭐 플라잉 미닝도 이 보폭으로 뛰는 마필이고 지구력 위주, 그러니까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45조에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김영군 기수도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좀 알고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겨주마도 지난 경주의 뭐 컨디션은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이 또 무섭긴 합니다. 사실 2번마 크레모와 파워나 이 외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10번마 샤크대 장군 이두 모두 다만 조금 관건은 1번마 슈퍼플로이드도 복병으로 좀 대두가 될 텐데요. 세 마필이 공교롭게도 또 바닥 추입입니다. 가장 후미에서 또 추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확보나 거리 손실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뒷심면에서 이 3두가 정말 안 뒤지는 마필들인데요. 앞선에서 레이스를 푸는 4번, 5번, 9번을 어떻게 좀 제압을 해내느냐가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슈퍼플루이드가 지금까지 싸운 거 보면 센 말인데, 그죠? 네, 셉니다. 근데 흐름이 빠르면 이 마필이 스스로 좀 덜 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이스가 아주 네, 빠르진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네. 다만 이제 5번이나 9번이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기 때문에 과연 얘네들이 버텨준다라고 하면 인기권에서 끝날 수 있지만 버티질 못하고 나머지 추입형의 마필들이 좀 빠르게 또 거기다 거리 손실을 안 보고 추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번 레이스도 박빙의 레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는 레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4번마 슈퍼삭스의 상대마 어찌 보면 김석철 위원은 전개의 유리함을 살려올 수 있는 5번마 플라이민과 지난번에 놀랍게도 추입으로 싸웠던 말이죠. 9번마 이겨주마, 이 두 마필과 1번마 슈퍼플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을 좀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볼말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경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4번마 슈퍼삭스 레이팅이 79래도 얘를 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뭐 인기권의 전력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상대적 인기에 밀려있는 말들도 지금 김주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선의권에서 그냥 끝날 것이냐 아니면 추임에 있는 말들로 올려붙일 수 있는 경주냐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경주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열어놓고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마 슈퍼플루이드는 우선적으로 좀 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김정철 위원이 준비한 마지막 1회경마 마지막 승부입니다. 김정철 위원. 네, 11경주 자체를 뭐 큰 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은 3번마 백투백, 5번 머니지프, 10번마 초인볼트, 3두가 기본기에서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두의 경주로 좀 저는 우세로 좀 보고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죽음은 한 마리 정도는 상대적으로 좀 여건상 불리함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외를 좀 시켜놓고 좀 압축을 해서 마지막 경주인 만큼 좀 압축을 해서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한 방으로 때린다는 얘기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마필이 인기 많은데 한 마필은 잘라놓고 붙어보겠다. 한 방. 근데 한 마필만 더 가져가십시오. 경마라는 게 외적 변수라는 게 정말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김직철 위원은 이 경주를 한 방에 맞거나 좀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방 때려도 마지막 경주는 충분히 한 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5월달 2주차 경마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가 편성이 좀 단촐한 편성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경마를 겪어보면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단촐한 편성에서 저배당, 그러니까 단촐한 편성에서 뭐 2배, 3배짜리가 땅땅 들어오다가 느닷없이 그 7두, 8두 뛰는데 20배, 어떤 데는 200배 이런 것도 들어온 걸 봤을 겁니다. 그만큼 김종철 위원이 이런 표현을 했죠. 어찌 보면 전기가 꼬이지 않는 상태에서 빈기마가 제대로 된 레이스를 펼치고 복병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만큼 단촐한 편성은 전개를 풀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경주를 선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